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해서 주력주 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포트가 하나 비었죠.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비어져 있던 포트를 저희가 다시 채우겠죠.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신규 매수가 조만간 나간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라든지 자체 생산하는 백신. 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말썽 없이 꾸준히 진행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노바백스인 거겠죠. 이 노바백스랑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백신도 흐름은 나쁘지 않게끔 계속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임상 2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3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동안의 문제였던 노바백스 역시도 뭐 계속 6월달, 8월달, 10월달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11월달, 12월달까지 미국 FDA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였는데, 그 화이자 쪽에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가, 그래서 먹는 치료제 하나만으로 모든 게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거나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접종률이 50%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1차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30억 명이 맞았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선진국인 거죠. 선진국이라든지 뭐 미국,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맞았던 그 시노팜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50% 정도 나오는 그 효능이 나오는 중국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빈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거를 접종을 못했어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차 접종률이 3%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효능이 좋은 거는 알겠으나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4만원에서 8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맞아야 된다라고 언급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개발도상국에서 이 백신들을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유통을 할 때에는 뭐 저온 냉장고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글쎄요, 이게 일단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보관이라든지 저장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향후 후발주자로 나오는 백신들에 대해서는 부스터 샷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바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을 통해서 나오는 510 그 백신 역시도 만약에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맞을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았거든요. 80%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갔다라고 하니까는 백신이 좀 걱정돼서 안 맞은 사람들 제외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맞이지 않은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병이 있거나 아프시거나 뭐 임신하신 분들은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맞았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백신을 처음으로 맞는 게 아니라 부스터 샷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노바백스 원액 일부 매출 실현 결과 시연에 대한 성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만족할 만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연결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7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2021년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은 거의 300%, 영업이익은 1100% 정도. 그러니까 11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노바백스까지 정상적으로 지금 시판이 된다든지 아니면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파이는 얼마나 클 것이며, 그리고 이제 자체 백신이 만들어져서 그것도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파이는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하나에 지금 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노바백스라든지 510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다려볼 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33만원 정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33만원이면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좀 보여줬던 그 고점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영역 구간이면은 나쁜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mRNA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백신보다는 조금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mRNA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용이 안 됐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약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것도 그냥 빨리 해갖고 패스트 트랙을 타면서 임상 1상, 2상, 3상 거의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어도 이게 이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가 아닌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연관성이 없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반면에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과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을 하면서 면역 증강제와 섞어서 몸에 투여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 이 노바백스가 백신 품질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얘네들이 좀 3상에서 90% 이상, 그리고 영국에서는 96%인가 7%를 언급을 했는데 그 효능에 문제가 있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퇴짜를 맞거나 연장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순도와 공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건데, 노바백스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체 생산 설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노바백스 측에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던 게 뭡니까? 일본에 있는 다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장을 갖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을 이미 확보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20억 도즈, 30억 도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생산 설비의 적격성과 아니면 생산 제품의 적격성 평가가 각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이거는 자체 백신이 아니에요. 덜 좋아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공장에서 꾸준하게 찍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은 WHO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이 나오고, 최근에 인도에서 승인이 나왔죠. 처음으로 인도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WHO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큼지막한 나라에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정상적으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510이라는 자체 백신인데, 이 백신을 대해서는 일단은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3상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3상이 비교 임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무대로 진출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서 승인 요청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내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GBP 510 허가 및 상업화 계획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허가 계획 같은 경우는 국내 허가 외
뭐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WHO라든지 유럽에서 허가 확보를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20년 상반기, 마찬가지로 WHO도 상반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겠죠. 일단 상업화라고 봤을 때에는 코백스에서 이제 성구매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임상 이상 결과 기반의 성구매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백신 우리 많습니다. 아직 남아도는 백신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다 차가지고 버려야 되는 백신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 생길 거고, 노바백스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가 나오면은 거기서도 한 4천만 도즈가 들어옵니다. 2천만 명분이 접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화이자랑도 내년에 좀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6천만 도즈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건가? 6천만 도즈인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그렇게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체 백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구매할 가치는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라든지 아니면 자체 백신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그런 것만 하는 회사인가라고 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좀 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그 어떤 백신 회사도 해내지 못했던 사누피와의 계약을 2번이나 성사시켰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배양 독감 백신 생산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하면서 사누피와 독감 백신 증설에 활용되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을 했고요. 사누피와 차세대 그 폐렴구균 백신 공동 개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장기에 걸쳐서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게 뭐 그냥 백신만 받아서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의 그 폐렴구균 백신은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우리가 키워드가 그 코로나라는 키워드에 좀 접하게 되면서 이거 뭐 진단 키트 아니면은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쪽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전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 쪽에서 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이 이후로도 뭐 후발성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한들 백신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신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중에 뭐 약물 재창출 형식으로 나와서 값이 싸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에서 1인이 치료하는데 8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폭넓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약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후발주자 회사가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종합 그 감기약 같은 경우는 약국 가면 뭐 3,000원이면 먹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백신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서 좀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또 갑자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는 모르는 거니까 계속해서 백신과 그 치료제 같은 부분은 예전만큼 그렇게 이슈를 받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꾸준히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당장의 백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좋은 거죠. 자체적인 백신과 자체적인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급할 때 다른 나라에서 손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괜찮은 미래의 성장 가치라든지 미래의 흐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은 글쎄요. 일단은 뭐 화이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밀리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 영역 구간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 3분 허브 리핑 보내드리고 있어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저녁에 저희가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시황 브리핑, 제로 브리핑 이런 것들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26일까지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그 갤럭시 머니터리 주력주가 하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포트를 채우기 위해서 신규 종목이 들어오겠죠. 신규 종목 조만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26일까지 끌면서 고민하면서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들어오셔서 단기 단타로 진행을 하시다가 주력주 나가면은 좀 여유 있게 같이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